니모를 찾아서에서 남의 가족을 상봉시키는데 앞장섰던 도리는 정작 자신의 가족에 대해선 모르고 살았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 가족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겠죠. 앤드류 스탠튼 감독은 이것에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장장 13년 만에 나온 작품이 바로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도리를 찾아서는 도리가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이번엔 니모와 말린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아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홀로 떨어지게 된 도리는 파란만장한 모험을 하는 동시에 차츰차츰 기억을 떠올립니다. 도리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말린과 니모도 위험천만한 사태를 겪으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양쪽 다 천신만고와 구사일생을 거듭하면서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 걸 보면 도리를 찾아서는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도리를 찾아서도 전편과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니모를 찾아서는 부모가 자녀를 찾아가는 이야기였고 도리를 찾아서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아주 특별하게 눈에 띌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찾아 길을 떠나고 온갖 해프닝을 겪는가 하면 다양한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다는 구성도 니모를 찾아서와 동일합니다. 보통 이런 멘트가 나오면 비판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도리를 찾아서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저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즐겁게 봤습니다. 언뜻 보면 여전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한 줄로 요약하고도 남죠. 그렇다고 이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들만 좋아할 작품인가 하면 아시다시피 그건 또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픽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모를 찾아서와 마찬가지로 갖은 해프닝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바라는 관객을 사로잡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제도 전달합니다. 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난제를 픽사가 또 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 중 결정적인 것은 단연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니모를 찾아서에 거북이, 상어, 펠리칸, 고래 등이 있었다면 도리를 찾아서에는 바다사자, 고래상어, 벨루가고래, 검은 부리아비 등의 새로운 동물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동물이 가진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하나 개성있는 캐릭터로 탄생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개성을 이야기와 접목시키면서 니모를 찾아서와는 또 다른 모험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공항 전투씬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새삼스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는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도리를 찾아서에서는 특히 행크가 돋보였습니다. 행크는 실제로 문어가 가진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두 편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개성과 활약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연체동물이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뛰어난 위장술을 발휘하면서 인간의 눈을 피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크 덕분에 도리를 찾아서의 무대는 한층 다양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니모를 찾아서는 대부분 바다와 어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이 물고기니까 당연하죠. 반면에 도리를 찾아서는 물의 안팎을 넘나들면서 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물고기에 비해 땅에서도 웬만큼 움직이고 살 수 있는 문어인 행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수족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도 모자라서 아예 수조를 설치하고 관찰하며 제작했다는 픽사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리를 찾아서는 캐릭터와 이야기로 특색을 더하면서도 주제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감탄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보기 전에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으니 앤드류 스탠튼 감독도 예전과는 달라졌겠죠. 더군다나 앵거스 맥레인이라는 공동 감독도 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리를 찾아서는 니모를 찾아서와는 반대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이번엔 자녀의 도리 같은 걸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부모로 살면서 자녀를 보며 느꼈던 걸 자신의 작품에 투영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막상 보니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서 두 명의 감독은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자세를 벌였습니다. 도리를 찾아서는 여전히 이상적인 부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가 때로는 왜 그렇게 대책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는지를 부모의 교육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면 성인이나 부모인 관객이라면 더더욱 뭉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와중에 자녀는 부모에게 이래야 한다거나 부모는 이런 사람이니 존경해야 한다는 식의 노골적인 설교와 훈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레 보여줄 뿐이지만 관객으로서는 부모란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지를 절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녀는 어쨌거나 부모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식 새끼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굉장히 유연하고 어른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거기서 설교와 훈계를 빼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 작품이 바로 도리를 찾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니모를 찾아서도 그랬지만 도리를 찾아서도 동물의 관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바라보게 합니다. 니모를 찾아서에는 치과 의사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아기를 가진 소년은 아니지만 물고기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의 대상이었죠. 도리를 찾아서에도 동일한 의미를 담은 장면이 있습니다. 니모를 찾아서보다 훨씬 스펙타클하게 그려지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을 말하는 것과 현실에서 행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니모를 찾아서와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부모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아버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도리를 찾아서는 또 한 번 자녀와 부모 또는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말부의 요란법석은 조금 과한 것도 같지만 그 정도야 뭐 말 그대로 목에 튀죠. 덧붙여서 니모와 도리가 그렇듯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저마다의 결점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신체적인 장애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지니고 있을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도리를 찾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인 파이퍼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본 픽사와 디즈니의 단편 중 가장 간결하고도 명쾌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주는 감동의 크기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에서 마지막에 치과를 탈출한 이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얘들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세요. They're out there somewhere. Have to find them.